발전 정책이 결국은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킨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습니다. 결국 화력발전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에서 주장한 말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닷새 넘게 계속되면서 원상이 좀 자자한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가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마치 좀 전통적인 방식의 그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해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이런 주장들은 몇몇 야당 의원들도 똑같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 의원의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한지,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맥락들이 그 이면에 숨어 있는지를 저희 팩트체크 K가 따져봤습니다. 네, 차례차례 한번 따져볼까요? 현 정부가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 7기를 짓고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는 61곳에 이릅니다. 근데 탈원전과 석탄 화력발전소, 이게 뭔가 좀 잘 안 어울리죠? 그래서 왜 했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 때문이었습니다. 탈원전이 2082년까지 60년 넘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한 방에 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더 짓기로 한 겁니다. 이게 2017년 말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인데요. 여기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정부는 2년마다 향후 15년치 전력수급 전망과 정책을 담은 계획서를 발간합니다. 이건 여기 쓰여 있다시피 2017년부터 31년까지의 전력수급 계획을 담은 계획서입니다. 정부는 여기에서 석탄발전소 7기를 새로 짓는 대신 2022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에 이미 3기가 폐쇄됐고요. 최근에 추가로 1기를 폐쇄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석탄발전소 6기를 2030년까지 LNG 발전소로 전환하고 또 노후 발전기의 봄철 가동, 미세먼지나 황사가 굉장히 많을 때죠. 그때 노후 발전기 가동을 좀 더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수명이 다 된 노후 발전기들은 점차적으로 폐쇄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전체 석탄 발전량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계획이니까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석탄 발전소를 무조건적으로 늘려나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1년, 2년 만에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8차 계획은 그래서 지난 2013년에 발표된 6차 계획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6차 계획은 201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전력수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6차에서는 신규 석탄 발전소를 10기 짓고 LNG 발전소를 4기 짓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9월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거기에서는 공정률이 초기 단계인 석탄 화력발전소 9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또 막상 이후 그 8차 전력수급 계획을 발표할 때는 그 9기 중에 2기는 LNG 발전소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7기는 예정대로 건설하겠다라고 또다시 계획을 바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의 불씨가 된 셈인데요. 근데 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다시 짓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 발전소 9기는 이미 2017년 이전에 다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공정률도 다 달랐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그냥 예정대로 진행해 달라라는 민원들이 좀 쇄도한 곳도 있었고 복잡한 여러 사연들이 좀 겹쳐서 급격하게 정책적으로 그만해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현 정부가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짓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면에 있는 맥락을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단 화력발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느냐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을 2015년까지로 넓혀서 보면 석탄 화력발전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같은 경우 원자력 발전량은 또 줄어드는 추세고요. 지난달 12월치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고 연간 통계도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1월부터 11월까지만 취합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2017년까지의 추세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표도 좀 찾아봤는데요. 이건 유연탄 발전량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지난해 연간 데이터도 취합된 거고요. 유연탄은 석탄 화력 발전의 주된 연료죠. 또 뭐 무연탄이나 유류도 있지만 그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훨씬 작기 때문에 현재 주제와는 조금 약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보면 꾸준히 늘어나죠. 석탄 화력 발전량이 늘어나는 동안 원전 발전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이온 주장은 탈원전이 결국 석탄 화력 발전량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게 2017년 6월이었는데 석탄 발전량이 증가하고 반면 원전 발전량이 떨어지는 추세는 이미 그 이전인 2015년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과거 정부부터 유지해온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 정부는 그 석탄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거고요. 마찬가지로 과거 정부도 석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여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하나, 아까 보셨던 그래프에서요, 2015년에서 17년까지는 유연탄 발전량이 매년 20% 가까이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그 증가 폭이 0.6%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탈원전이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나이온의 주장대로라면 2017년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석탄 발전량이 좀 눈에 띄게 늘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나이온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은 거죠. 한수원과 산자부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 수립에는 매우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단순히 탈원전 정책이 석탄 발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단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데이터가 다 취합이 되고 관련 자료들이 좀 더 축적이 되면 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총정리 화면 보시죠.